너까지 가면 말 못하는 도윤이는 누가 돌봐? 짐짝 같은 동생 밥 굶길 거야? 결혼기념일 당일 남편은 아내만 쏙 빼놓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지안이 발견한 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수십억 원의 사망보험증서, 그리고 여행을 갔다던 남편이 낯선 여자와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강진석, 당신이 사랑한다던 내 얼굴이 이제 당신 숨통을 끊어놓는 사신이 될 거야. 사랑이라 믿었던 10년의 세월이 처절한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한 여자의 지독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지안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북어국과 갈비찜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 서지안 한 명뿐인 모양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시어머니 박정숙이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박정숙이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식탁 의자를 뒤로 밀고 앉았습니다. 예, 국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너는 시어머니 대접을 요따위로 할 거니? 당장 가서 김이 펄펄 나게 데워와. 나 지금 한시가 급한 사람이야. 서지안이 국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자 남편 강진석이 커다란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강진석이 시계를 확인하며 서지안의 등에 대고 외쳤습니다. 지안아, 내 면도기랑 선크림 꼼꼼하게 챙긴 거 맞아? 지금 차 대기시켜놨단 말이야. 빨리빨리 좀 움직여. 배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서지안이 쟁반을 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출장 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머니까지 같이 가시는 거야?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어디 멀리 가? 강진석이 신발장 앞에서 구두 주걱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출장은 무슨,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어. 나 고생한다고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신 거야. 효도 관광 좀 다녀올 테니까 넌 집 잘 보고 있어. 서지안이 들고 있던 쟁반을 식탁 위에 털썩 내려놓으며 강진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두 분이서만 여행을 가? 오늘 예약한 식당은 어떡하고? 박정숙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닦으며 서지안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밥 먹여주니? 우리 아들 요새 회사 일로 등골이 휘는 거 안 보여?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그 비싼 배를 타보겠냐? 너는 젊으니까 나중에 타고 이번엔 양보해. 강진석이 현관문을 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너까지 가면 말 못하는 도윤이는 누가 돌봐? 짐짝 같은 동생 집에 혼자 둘 순 없잖아. 너라도 붙어 있어야 내가 마음 놓고 놀지. 도윤이 밥 굶길 거야? 서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진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윤 서방님은 요양사에 잠시 맡겨도 되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이 집안 식구고 내 마누라야. 강진석이 서지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도윤이가 남이야? 내 동생이고 내 시동생이야. 걷지도 못하는 애를 남의 손에 맡겨? 너 정말 독하고 이기적인 여자구나. 박정숙이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서지안의 얼굴 앞에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윤이 약 먹이는 시간표랑 수칙 적어놨다. 하나라도 어기면 돌아와서 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 집안 청소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딴 생각하지 마. 서지안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정숙과 강진석은 서지안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현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저택의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지안의 어깨는 잘게 떨려왔고 텅 빈 거실 한복판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북어국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지안이 고개를 돌려 복도 끝에 있는 도윤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도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지안이 한숨을 내쉬며 도윤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지안이 문을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도윤의 곁에 섰습니다. 서방님, 다들 가버렸네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맛있는 거 새로 해드릴게요. 우리끼리 오붓하게 먹어요. 도윤이 미동도 없이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지안이 도윤의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저랑 둘이 있어야 하는데 심심하시죠? 제가 옆에서 말동무 해드릴게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도윤의 눈동자가 서지안의 얼굴에 잠시 머물다 다시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서지안이 방을 나와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천장 구석에 있는 화재 감지기 옆으로 아주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지안이 의자를 가져와 그 밑에 서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화재 감지기 구멍 사이로 작은 카메라 렌즈가 서지안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놀라 뒤로 물러나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스탠드 전등 사이에도 똑같은 렌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지안의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정숙이 여행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지안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약 상자를 열었습니다. 박정숙이 건네준 시간표에는 하루에 4번이나 먹여야 하는 약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약 봉투 하나를 뜯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언어장애 치료제와는 다른 독하고 매캐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지안이 약 봉투에 적힌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적힌 약의 효능은 근육을 위축시키고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강력한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서지안이 약 상자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 독한 걸 서방님한테 먹여온 거야?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 서지안이 약을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물을 세게 틀어 흔적을 지웠습니다. 서지안이 냉장고에서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꺼내 도윤을 위한 죽을 다시 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방으로 죽그릇을 들고 간 서지안이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이거 드세요. 그동안 드시던 쓴 약은 이제 제가 다 버렸어요. 이제 깨끗하고 맛있는 것만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세요. 도윤이 죽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서지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아까와는 다르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도윤의 입가에 죽을 갖다 대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저 사람들 눈 피해서 제가 서방님 꼭 지켜드릴게요. 우리 같이 힘내서 버텨봐요. 도윤이 입을 열어 서지안이 건네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서지안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할 때였습니다. 도윤의 방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타자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안이 숨을 죽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까치발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도윤의 방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빠른 속도로 글자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이 문을 살짝 열고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았지만 이불 아래로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며 적막한 복도에 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서지안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거실 밖에서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안이 창밖을 내다보자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 승합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서지안이 현관으로 달려가 도어락 수동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서지안이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지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문 열지 마세요. 서지안이 어둠 속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지안이 거실벽에 몸을 붙이고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현관 손잡이를 거칠게 흔들며 문을 부수려 시도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서지안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서지안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커다란 손이 서지안의 입을 막았습니다. 서지안이 눈을 크게 뜨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휠체어도 없이 똑바로 서 있는 도윤이 서지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지안의 입을 막은 채 벽 뒤로 밀어넣으며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저놈들은 형과 어머니가 보낸 사냥꾼들이에요. 소리내면 형수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서지안이 놀라 도윤의 가슴을 밀쳐내려 했지만 도윤의 팔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도윤이 서지안의 손을 잡아 끌며 거실 테이블 아래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도윤이 테이블 밑면에 숨겨진 스위치를 누르자 장식장 뒤로 비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서지안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보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자 모니터 수십 대가 켜진 비밀 관제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숨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오늘 밤 시체가 됩니다. 저들은 인정사정 없는 놈들이에요. 서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가족을 다 속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윤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속이지 않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저 문 밖의 깡패들, 내 형과 어머니가 보낸 킬러들이에요. 우릴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도윤이 차가운 기계음이 섞인 자판 소리를 내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지하실의 푸른 조명이 도윤의 날카로운 턱선을 따라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지안이 떨리는 다리로 도윤의 곁에 다가서며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남편이랑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라고요? 에이, 설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 목숨을 어떻게 해. 도윤이 화면 속에서 거실을 헤집고 다니는 괴한들을 가리키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수님은 참 순진하시네요. 아직도 그 인간들을 믿어요? 지금 화면 똑바로 보세요. 저놈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지, 뭘 뒤지는지 보라고요. 화면 속 남자는 지안의 화장대 서랍을 통째로 엎어버린 뒤 침대 매트리스까지 칼로 찢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지안의 서명 도장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도윤이 마우스를 조작해 서류를 확대하자
서지안의 이름이 적힌 사망보험증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내 이름으로 보험을 저렇게나 많이 들었다고? 아니, 수령인이 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 서지안이 모니터로 빨려 들어갈 듯 몸을 기울이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전환하며 진석이 크루즈 선상에서 내연녀와 입을 맞추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형은 이미 1년 전부터 형수님 죽을 날만 기다리며 보험을 부었어요. 이번 여행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꾸민 쇼일 뿐입니다. 형수님이 죽어야 형은 수십억을 챙기니까요. 강진석이 영상 속에서 와인 잔을 들고 내연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지안이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에 천벌을 받을 인간. 내가 그동안 그 사람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집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뼈가 사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의 어깨를 단단하게 붙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울고 불고할 시간 없어요. 저들이 형수님 시체 못 찾으면 여기까지 들이닥칠 겁니다. 우리 살아야 하잖아요. 서지안이 눈물을 닦아내며 도윤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서방님은요? 서방님은 왜 여태 나한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내가 서방님 약 버리는 거 다 봤잖아요. 나까지 저 사람들이랑 한패인 줄 알았어요? 도윤이 지안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형수님도 못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감시자인 줄 알았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아무도 믿지 않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서로를 경계하던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기묘한 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이 벽면에 숨겨진 통신 장비를 켜고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 한쪽에 단정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나타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 변호사님, 지금 바로 자료들 넘길 테니까 확인하세요. 형수님, 부모님 댁에 사람 보내서 보호하시고요. 집 근처에도 우리 애들 깔아놓으세요. 민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강도윤 대표님. 이미 요양원 주변에도 저희 요원들 배치 완료했습니다. 지안 씨 신변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지안이 대표라는 호칭에 놀라 도윤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대표라니요? 서방님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서방님 맞아요? 도윤이 자판을 두드려 시어머니 박정숙의 비자금 세탁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머니가 가로챈 우리 부모님 유산, 제가 밖에서 기술로 다시 다 벌어들였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저 악마들을 지옥 구경시켜줄 겁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뺏을 거예요. 서지안이 모니터 가득한 복잡한 숫자들을 보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나를 죽이려 한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제 내 가족도 아니에요. 도윤이 지안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장비를 건넸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선 형의 비밀 금고부터 털어보죠. 형수님만 아는 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짜나 숫자요. 서지안이 기억을 더듬으며 진석의 금고 번호를 입력하자 거실 화면 속 비밀 수납장이 열렸습니다. 괴한이 금고 안을 확인하려 할 때 도윤이 원격 제어로 집안의 화재 경보기를 울렸습니다. 요란한 경고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당황한 괴한들이 창문을 넘어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지켜보며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듯 치밀하게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서지안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놈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쩌죠? 우리 아주버님 성격에 그냥 안 넘어갈 텐데요. 도윤이 복제된 시어머니의 카드를 지안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형수님이 실력 발휘를 좀 하셔야겠어요. 어머니 카드로 크루즈 안에서 제일 비싼 명품들을 다 긁으세요. 어머니를 횡령범으로 올가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서지안이 카드를 받아쥐며 차가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돈 빼돌린 도둑으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아주 시원한 방법이네요. 자기가 쓴 돈인 줄 알고 펄펄 뛰게 만들어주죠. 도윤이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꼬리 밟히면 안 됩니다. 민우 변호사가 뒤에서 가짜 경로 다 만들어줄 테니까 형수님은 결제만 하세요. 아셨죠? 서지안이 지하실 계단을 올라오며 거실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옷가지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지안이 깨진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진석, 당신이 사랑한다던 내 얼굴이 이제 당신 숨통을 끊어놓는 사신이 될 거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도윤이 휠체어에 다시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침묵의 연기를 시작했고 지안의 눈에는 시퍼런 복수심이 일렁였습니다. 서지안이 휴대폰을 들어 남편 진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아.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제발 빨리 좀 와줘. 진석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도윤의 모니터 속 진석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서지안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다음 단계의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서지안이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초췌한 얼굴로 주방에서 도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은 도윤이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요양원 원장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서지안이 급하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큰일 났어요. 지금 본사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아버님을 억지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난동을 부려요. 박정숙 여사님 명령이라는데 지금 차가 대기 중이에요. 서지안이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안 돼요.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무조건 막아주세요. 제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못 건드리게 하세요. 도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안의 어깨를 붙잡으며 냉정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수님, 이거 뻔한 함정이에요. 지금 가면 저놈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라고요. 어머니가 형수님을 낚으려고 던진 미끼예요. 서지안이 도윤의 손을 뿌리치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 악질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비켜요. 나가야 해. 도윤이 지안의 겉옷을 챙겨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혼자 가지 말고 민우 변호사랑 같이 움직이세요. 제 보안팀도 근처에 깔아놓을 테니까 딴짓하지 마시고요. 위험하면 이거 바로 누르세요. 서지안은 요양원을 향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은 떨렸고 눈앞은 아득했지만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정문에 도착한 서지안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지안이 남자들을 밀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뒤에서 박정숙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님 오셨네?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니? 시어미가 눈앞에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헬기 소음이 요양원 옥상을 뒤덮는 가운데 박정숙이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지안 앞에 섰습니다. 서지안이 박정숙을 쏘아보며 주먹을 꽉 쥐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당장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젠 대놓고 납치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정숙이 지안의 뺨을 매섭게 내리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숙의 눈에는 발악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고 지안의 눈빛에는 타오르는 증오심이 맞부딪혔습니다. 네가 감히 내 카드로 장난질을 쳐? 도윤이가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찾은 모양인데 그게 내 목숨보다 소중하더냐? 어디서 감히 시어미를 물먹여. 박정숙이 신호를 보내자 남자들이 지안의 팔을 뒤로 꺾어 강제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때 민우 변호사가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건물 입구로 나타나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박정숙 씨, 당신 지금 하는 짓은 명백한 납치고 감금 미수예요. 당장 손 떼세요. 경찰들 지금 오고 있으니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물러나라고요. 민우가 나타나자 박정숙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지안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고작 변호사 나부랭이 하나 믿고 까부는 거야? 지안아, 내 아비 목숨은 지금 내 손안에 있어. 내가 못 죽일 것 같니? 서지안이 고통을 참으며 바닥에 침을 뱉고 박정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지금 이 난리통,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다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어머니, 그 추악한 얼굴 아주 잘 나오고 있다고요. 지안의 옷에 달린 단추 카메라가 박정숙의 악마 같은 민낯을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전 세계 여론은 폭발했고 당황한 박정숙의 비명이 요양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지안의 휴대폰을 뺏으려 할 때 저택에 혼자 있던 도윤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왔습니다. 형수님, 지금 집이 뚫렸어요. 진석이 형이 미쳐서 들이닥쳤다고요. 지금 장모님을 인질로 잡고 난동 피우고 있어요. 서지안이 경악하며 화면을 확인하자 진석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지안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채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진석이 화면을 보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서지안, 도윤이 그 새끼 어디 숨겼어? 당장 안 나타나면 내 엄마 목구멍을 따버릴 거야. 하나, 둘, 셋 한다. 빨리 말해. 지안과 도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비극적으로 대치했습니다. 지안의 비명이 요양원 마당을 가득 채웠고 박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줄기차게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광기에 휩싸여 날뛰는 남편 강진석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석의 눈은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은 채 탐욕과 불안에 잠식되어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예상치 못한 아들의 폭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모피 코트를 여미며 부하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빨리 전현 입 막고 차에 던져 넣어. 진석이가 지금 눈이 뒤집혔어. 내 비자금 세탁 장부랑 금고 키가 다 그 집안에 있는데 저 멍청한 놈이 다 불태워 먹으면 우린 끝장이야. 당장 가서 말려야 해. 그때 지안의 귓가에 숨겨진 소형 수신기를 통해 도윤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수님, 제 말 똑바로 들으세요. 당황하면 저들에게 먹힙니다.
지금 지하실 입구에 특수가스를 깔아놨고 보안 셔터를 내렸어요. 형은 절대로 저를 찾지 못합니다. 제가 안에서 시간을 끌 테니 형수님은 여기서 민우 변호사와 함께 장모님부터 구하세요. 경찰들도 곧 도착합니다. 서지아는 도윤의 목소리에 마법처럼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박정숙의 부하들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아주버님이 지금 제정신으로 보여요? 자기 엄마까지 죽이겠다고 날뛰는데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더러운 돈이 죽은 뒤에도 당신을 지켜줄 것 같아요? 저러다 진짜 사람 잡으면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아니, 어머니가 시킨 거나 다름없죠. 박정숙은 지안의 일갈에 주춤거렸습니다. 평생 아랫사람으로만 부리던 며느리의 눈빛이 이토록 서늘했던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눈등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습니다. 박정숙의 가짜 권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사지에서 돌아온 지안의 차가운 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민우 변호사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법원 집행관들을 이끌고 정문을 들이닥쳤습니다. 지안 씨, 아버님은 이미 우리 보안팀이 뒷문을 통해 안전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여기는 경찰에 맡기고 빨리 댁으로 가야 합니다. 도윤 씨가 집안에서 혼자 그 미친 인간을 상대하며 버티고 있어요. 서지아는 민우의 차에 올라타며 도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참아요. 제가 지금 경찰들이랑 가고 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요. 당신마저 잘못되면 난 정말 못 견뎌요. 차 안에서 도윤은 지안에게 진석이 숨겨둔 이중 장부의 마지막 보안 코드를 전송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결혼기념일도 어머니 생신도 아니었습니다. 그 더러운 내연녀가 몰래 낳은 아이의 이름 지우를 숫자로 바꾼 거였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생일조차 기억 못하던 사람이 말이죠. 서지아는 화면에 뜬 아이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허탈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끝까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구나. 강진석, 너라는 인간의 바닥은 대체 어디니? 얼마나 더 추악해져야 만족하겠어? 저택에 도착하자 거실은 이미 지옥도였습니다. 진석은 식탁 의자를 부수고 벽난로에 귀한 장식품들을 던지며 광규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을 발견한 진석이 피 묻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이 독한 년, 도윤이 그 새끼 어디 숨겼어? 그놈이 내 해외 계좌 동결시킨 거 다 알아. 당장 안 내놓으면 내 엄마 목을 따버릴 거야. 내가 못 가질 바엔 다 같이 죽는 거야. 지안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 서류와 증거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찾는 돈 이미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졌어. 내 자식 이름 지우로 만든 비밀번호까지 내가 다 풀었거든. 넌 이제 알 거지야, 강진석. 그리고 살인 미수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진석은 아이의 이름이 지안의 입에서 나오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 비겁하고 나약한 눈동자가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서 일어난 도윤이 계단 위에 당당히 섰습니다. 형, 이제 끝이야. 형이 10년 전에 부모님 차 브레이크 고장낸 블랙박스 복원 영상 이미 검찰청 서버에 업로드 완료됐어. 형은 이제 돈도 가족도 자유도 없어. 강진석은 비명을 지르며 도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안의 신호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그를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지안은 도윤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며 10년간 이어졌던 어둠의 끝을 알렸습니다. 한 달 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침묵의 피해자, 상담센터의 간판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서지아는 우아한 베이지색 수트를 입고 센터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시어머니 박정숙이 온갖 비리와 횡령을 저지르던 재단 건물의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지아는 도윤의 도움으로 그 추악한 재단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희망의 쉼터를 세운 것입니다. 도윤이 이제는 지팡이조차 없이 꼿꼿한 걸음으로 다가와 지안에게 커다란 백합 다발을 건넸습니다. 지안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여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되겠네요. 지안 씨의 따뜻한 진심이 이 건물의 더러운 기억을 완전히 닦아냈어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지안은 꽃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도윤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도윤 씨가 없었다면 전 아마 그 지하실에서 죽었거나 평생 미친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 주셔서, 그리고 제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센터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속보 전직 재단 이사장 박정숙, 수백억 대 횡령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 뒤이어 강진석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탈주 시도했던 강진석, 중형 면치 못할 듯. 시가의 더러운 유산을 청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 지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당당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부모님의 추억이 깃든 교회의 호숫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 한 끼 제대로 편하게 못 먹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지안 씨 전용 요리사예요. 제가 직접 장 봐온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들어요. 지안 씨가 좋아하는 북어국도 새로 끓였어요. 지안은 노을이 내려앉은 호수를 바라보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10년 동안 제 폐에는 곰팡이와 먼지만 가득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숨을 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도윤이 지안의 잔에 자신의 잔을 경쾌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 앞에는 누구의 방에도 어떤 감시 카메라도 없는 꽃길만 펼쳐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지안 씨는 그저 웃기만 하세요. 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 그림자는 다시 드리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이송 중 사고를 틈타 탈주한 강진석이 피떡이 된 얼굴로 별장 근처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손에 쥐고 지안과 도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광기만이 남았습니다. 서지안, 강도윤, 너희끼리만 천국을 맛보겠다고? 나를 이 꼴로 지옥에 쳐넣고 너희만 행복해? 죽어도 혼자 안 죽어.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 진석은 미리 매수해둔 부패 경찰에게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별장 전원 다 차단해. 쥐새끼들처럼 한꺼번에 가둬놓고 태워 죽일 거니까 기름 아끼지 말고 건물 주변에 다 뿌려. 단 한 놈도 살아서 나가게 해선 안 돼. 순식간에 별장의 모든 빛이 꺼지고 칠흑 같은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렸고 파편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시작된 악몽의 서막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별장 안에서 강진석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서지안, 결혼기념일 선물치고는
꽤 화끈하지? 내가 너희를 위해 아주 특별한 불꽃놀이를 준비했어. 10주년 선물이라고 치자고. 강진석이 시뻘건 횃불을 흔들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서지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수인복은 갈갈이 적겨 있었고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뒷걸음질 치며 주변의 무거운 기물을 손에 잡으려 애썼습니다. 손등에는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강진석, 너 정말 미쳤구나. 탈주까지 해서 고작 한다는 짓이 살인이야? 너도 여기서 나가긴 틀렸어. 당장 그 불 내려놔. 너까지 다 타 죽고 싶어? 진석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치며 횃불을 실크 커튼에 가까이 댔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으로 치솟으며 별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휘감은 불꽃은 산소를 앗아갔고 별장은 무서운 속도로 붕괴되었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내 돈, 내 집, 내 이름. 너희가 다 뺏어갔잖아. 그럼 목숨이라도 내놔야 공평한 거 아니야? 차라리 다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내 소원이야. 도윤이 지안을 감싸 안으며 주방 쪽 비상구로 향하려 했지만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진석이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털어 고용한 인간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강도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서 나갈 구멍은 없어. 여긴 이미 우리 세상이거든. 휠체어 타던 놈이 발을 떼니까 좀 살 것 같냐? 근데 어쩌지. 오늘이 내 제삿날인데. 도윤은 신음 섞인 목소리로 지안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남자들을 쏘아보았습니다. 형,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이라도 멈추면 자수할 기회는 있어.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서 형만 찾고 있다고.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어떡할 거야. 강진석은 어머니라는 말에 발작적으로 횃불을 바닥에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열기에 벽이 갈라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그 노인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돈 떨어지니까 나 몰라라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비자금 위치 숨긴 인간이야. 그 인간도 너도 서지안도 다 죽어야 해. 서지안은 연기 때문에 기침을 내뱉으면서도 벽면에 걸린 대형 소화기를 발견하고 온 힘을 다해 집어들었습니다. 강진석, 너 같은 악마는 정말 지옥이 딱 어울려. 다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마. 서지안은 소화기 안전핀을 이빨로 뽑고 강진석과 괴한들의 얼굴을 향해 분말을 거침없이 내뿜었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가려진 틈을 타 도윤이 괴한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지안의 손을 잡아 지하실로 이끌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파편과 추락하는 잔해들 사이를 뚫고 두 사람은 사투를 벌이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입구에 도달했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진석이 뒤에서 도윤의 발목을 잡아채며 품에 숨겨둔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딜 도망가. 같이 가야지. 죽어도 혼자 안 죽어.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지아는 도윤을 구하기 위해 강진석의 등 위로 올라타 그의 머리채를 잡고 눈을 할퀴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우리 도윤 씨 내버려둬. 차라리 나를 죽여.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 괴물아. 강진석이 지안을 거칠게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칼날을 세워 지안의 가슴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불길을 견디지 못한 거실 천장이 와르르 무너지며 거대한 보가 강진석의 다리 위로 쾅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아, 내 다리. 사람 살려. 지안아, 살려줘. 제발. 강진석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깔렸고 불길은 이제 지하실 입구까지 번져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안과 도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처절하고도 뜨겁게 맞잡았습니다. 화염이 뿜어내는 지독한 열기와 유독가스가 지하실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서지아는 정신을 잃어가는 도윤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도윤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여기서 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제발 눈 좀 떠보라고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도윤이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치켜뜨며 피 묻은 지안의 손을 힘없이 맞잡았습니다. 지안 씨, 나 버리고 먼저 나가요. 제발 살아요. 안 돼요.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지안은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피다 와인 저장고 구석에 설치된 작은 환기구 덮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굴러다니던 무거운 금속 장식품을 집어들고 환기구를 막고 있던 철제 창살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깡하는 소리와 함께 지안의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창살이 찌그러지며 틈이 생기자 지안은 온 힘을 다해 도윤을 환기구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를 등지고 지안은 자신의 생명보다 연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지안이 가까스로 별장 밖으로 빠져나와 숲을 위로 구른 뒤 뒤이어 기어 나온 도윤을 부축해 산 아래로 달렸습니다. 등 뒤로는 별장이 굉음과 함께 완전히 붕괴하며 거대한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악연의 고리는 화염 속에서 재가 되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수십 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민우 변호사가 이끄는 구조팀이 손전등을 비추며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지안 씨, 도윤 씨, 여기 있었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바로 구급차로 모실게요. 의료진 대기 중입니다. 서지아는 불타오르는 별장을 돌아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도윤이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지아는 넋이 나간 채로도 경찰에게 별장에서 벌어진 진석의 범죄와 부패 경찰들의 실체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지안이 별장에서 빠져나오기 직전 목숨을 걸고 챙겨온 진석의 자백 녹음기가 형사의 손에 넘겨지자 수사관들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이걸로 강진석은 물론 배후의 부패 세력까지 싹 쓸어버릴 수 있겠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전신 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해 검거된 강진석의 체포 소식이 전 매스컴을 도배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악행을 일삼던 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줄줄이 세워졌습니다. 박정숙은 구치소에서 아들의 비참한 몰락과 전신 화상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10년 전 부모님 사고 공모 사실을 횡설수설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병실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한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저 악마들 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 받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자유예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진짜 자유요. 도윤이 쉰 목소리로 지안의 이름을 부르며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지안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평생 그 집 지하실에서 벙어리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내 목숨 살려줘서, 그리고 내 마음까지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서지아는 도윤의 손등에 이마를 맞대며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거치고 두 사람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숨결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이혼 재판과 형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어느 날 서지아는 법원 정문을 나오며 가방 속에 든 판결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옥죄던 남편 강진석과의 질긴 악연은 서류한 장과 법의 심판으로 완전히 매듭지어졌습니다. 시가의 더러운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박정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치매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교도소 병동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진석 역시 전신 화상의 후유증과 무거운 형량 속에서 평생을 창살 안의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서지아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파란 가을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안의 가슴을 10년 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시가의 종이라는 족쇄가 비로소 풀려나갔고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운전석에서 도윤이 지팡이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지안 씨, 이제 정말 다 해결됐네요. 수고 많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여행 가요. 누구의 방해도 없는 곳으로. 도윤이 지안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지아는 도윤의 부드럽고 깊은 눈빛을 마주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새롭게 재건된 상담센터의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지안의 친정 부모님이 미리 와서 정성껏 준비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안이 왔니? 고생 많았다, 내 딸. 도윤군도 얼른 와서 앉게. 오늘 마음껏 먹고 기운 좀 차리자고. 지안의 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대견함과 고마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군, 우리 지안이 지켜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네. 이제부터는 자니가 우리 집 귀한 아들이야. 자네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걸세. 지안의 어머니가 지안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보다 진한 유대와 신뢰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소박하고도 따뜻한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이제야 우리 딸 웃는 거 보네. 정말 고맙다, 도윤군. 우리 지안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려줘서. 식사를 마친 뒤 지안과 도윤은 난간에 기대어 도심의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지안 씨 10년 동안 닫아 걸었던 제 입을 열게 한 건 매일 아침 제 방에 들어오던 지안 씨의 따뜻한 발걸음 소리와 진심이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손 놓지 않을게요. 도윤이 지안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지아는 도윤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저도 도윤 씨 덕분에 제 진짜 목소리를 찾았는걸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제 할 말 다 하고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저도 정말 사랑해요, 도윤 씨. 과거의 침묵을 깨고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주기로 약속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야경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지안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시가 식구들의 사진첩을 파쇄기에 넣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가라, 내 아픈 과거들아. 다시는 내 꿈속에도 나타나지 마. 드르륵 소리와 함께 과거의 악몽들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안은 담담하고도 시원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고통에 침묵하지 않을 지안의 강인한 의지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보안 기술을 활용해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지안은 상담센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사람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두 사람의 발등을 시원하게 적시고 물러가는 소리가 평화로운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다음엔 진짜 행복한 곳으로 여행 가요. 시끄러운 크루즈 같은 거 말고 우리 둘만 조용히 쉴 수 있는 작은 섬으로요. 지안이 먼 수평선을 가리키며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도윤은 지안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행복 가득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안 씨가 가고 싶은 곳이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갈게요. 평생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의 목소리가 되어주며 살아요. 석양은 두 사람의 당당한 미소를 비추었고 길었던 복수국은 찬란한 희망과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되찾은 지안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절망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안 씨는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포기하는 대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똑같은 상처를 공유하며 서로의 빛이 되어준 도윤 씨가 있었죠. 화염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진 것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지안 씨를 억눌러왔던 과거의 악몽이었을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은 누군가의 감시 렌즈가 아닌 서로의 따뜻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고 세운 탐욕의 성은 결국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 된다는 것을 강진석과 박정숙의 비참한 최후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혹시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언제나 지안 씨의 목소리 같은 진심 어린 응원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